안녕하세요. 시대인재 강사 남구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설명회 때 이런 거는 처음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주변에서 이제 선생님 수업이 좀 쉽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서 마음이 좀 상했어요. 우리 애들 엄청 잘하는데. 그래서 진학 실적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중복은 없고요. 네, 순수하게 이제 이번에 26학번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종으로 이제 서울대 경제도 갔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 이제 주요 학과나 이제 연대 의대도 이렇게 많이 갔고요. 뭐 자율전공 가고 고대 간 친구도 있고요. 저는 이제 이 친구들이 누군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최소 이제 2년 정도는 들었던 친구들이 많고, 외곽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 특강마다 다 들었던 그런 애들이 이제 시험 보고 수능 결과 나오고 나서 이제 후기를 써준 거죠. 이제 논술로 간 친구도 있어요. 특이한 건 논술로 간 친구 중에 이제 한 명은 논술 수업을 단 한 번도 듣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학을 잘하던 친구긴 했지만 그런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많은 건 아니고요. 당연히 준비를 해야 돼요. 이번에 이제 서울대 의대 간 친구 정시로 갔는데 사실 이제 이 학생은 재수예요. 네, 재수생이 한 명 있습니다. 현역 때 이제 의대를 수시로 갔다가 이번에 정시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랑한다고 한번 와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 친구도 이제 그 고3 내신까지 제가 그 고3 내신 수업은 1학기 때 다 진행을 하거든요. 그 예비 고1 때부터 그때까지 다 들었습니다. 수의대 정시로 간 친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이제 결과들을 좀 많이 냈어요. 그래서 수업이 쉽다. 물론 쉬울 수 있죠. 왜냐하면 수능 수준으로 하니까요. 제가 보는 거는 수능이랑 내신 수준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신도 이제 모든 킬러 문제 위주로 수업을 할 필요는 없겠죠. 1등급 받는 걸 목표로 수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게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학을 너무 좋아하고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이미 이제 예를 들어서 수능 기출을 킬러 문항까지 완벽하게 다 꿰고 있다. 쉽겠죠. 그 친구들은 수업이 안 맞을 수 있지만 대다수 친구들은 그럴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업 특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2016년부터 대치해서 계속 수업을 했고요. 오래 됐죠. 네, 수업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해 동안 고1, 2, 3 내신을 계속했어요. 단 한 해도 빠짐없이 되게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강사들은 이게 힘든 걸 알아요. 근데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그 3개 학년의 수업 준비를 해마다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계속 해왔고 되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엄청 부지런합니다. 와이프가 너는 왜 일만 하냐라고 맨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좀 그 수업 준비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다른 좀 선생님들이랑 차별을 한다 그러면 확통 미적 기하 정말 많이 했습니다. 수업을. 특히 기하 같은 경우도 절대평가로 바뀌고 나서도 해마다 항상 특강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기하 단기적으로 좀 완성할 친구들을 위해서 수업을 했었고 지금 이제 또 1학기 때는 내신 수업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력은 주관적이죠. 네, 주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제가 만드는 문제들도 많고요. 지금 고3 학생들이 내신 수업 들으면서 엄청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준비하는 것은 열심히 부지런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비용도 많이 씁니다. 비용이 컨텐츠 구입도 많이 쓰지만 우리 연구실 선생님들 급여 드리고 하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투자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규반 같은 경우는 또 관리 선생님이 따로 붙어서 계속 이제 애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밀린 부분을 계속 체크할 수 있게. 저는 학생들이 학원을 오는 이유는 몰라서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는 걸 뽐내러 오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모르니까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르는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질문이 당연히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특히 특강 같은 경우 이제 평소에 제가 안 하던 기본 수업을 한번 합니다. 미적분 2 같은 경우는 제가 기본 수업, 기하 같은 경우도 기본 수업을 진행을 이제 작년엔 했었는데 기본 수업들을 하면은 당연히 기본적인 걸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것들은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 실력이 많이 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업 중간에도 조교쌤이 계속 있습니다. 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 혼자 모든 애들을 커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쉬는 시간이든 아니면 학생들이 기본 문제들을 푸는 시간이든 잠 못 푸는 친구들이 있다면 옆에서 붙어서 알려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본 실력 강좌의 특징 중에는 테스트는 성취도 평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만을 갖는 학생들이 가끔 있긴 있어요. 어머님들도 그렇고 성취도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심화 수업은 성취도 평가를 합니다. 예, 이번에 진행하는 미적 원 심화 같은 경우는 첫날에 오자마자 중간고사 실전 내신 기출로 시험 봐요. 심화 수업이니까. 하지만 기본이나 실력에서 그렇게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애들이 공부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볼 때 부족한 부분, 기본적인 부분을 잘 못 풀고 있다 그러면 저나 조교쌤이 옆에서 계속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는 그런 시간으로 테스트 시간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취도 평가는 아니니까 물론 이제 모든 게 다 준비된 학생들은 질문 안 하고 혼자 푸는 친구들도 있지만 질문하는 분위기가 좀 갖춰지면은 학생들이 질문하면서 문제 풀면서 이해를 합니다. 물론 뭐 다 풀어주고 답을 알려주고 이런 게 아니고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수준으로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개념 중심. 저는 문제풀이 위주로는 거의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쇼커풀이 심화 수업에선 당연히 쇼커풀이가 중요하거든요. 이것만 한다고 해도 방법만 알려주진 않습니다. 물론 특정 단원에서는 방법만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스토리를 다 알려줬다가 학생들이 기겁해요.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대부분들은 이제 요령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증명을 기반으로 모든 내용을 다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기를 강조합니다. 저는 쓰면서 공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자꾸 눈으로만 보려고 하거든요. 저도 이제 손풀이 자료를 다 주는데 자꾸 눈으로만 봐요. 그러니까 써야 돼요. 그래서 개념 노트 쓰는 것도 과제를 확인을 합니다. 개념은 기본적으로 쓰고 외워야지 수학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컨텐츠 같은 경우도 일단은 교재 전문항 손풀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학기 중엔 제가 다 쓰고요. 방학 때도 제가 다 쓰는데 방학 때는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글씨가 이쁜 조교가 다 보고 다시 옮겼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옮겼었더니 이제 잘못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쓴 거를 이제 모든 조교가 수학을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 잘못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다 검수해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이랑 수업 내용이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도 저도 연결이 많이 안 됐어요. 왜냐면은 해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큰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이제 조교들을 많이 고용해서 제 필기 노트를 보고 그리고 본인이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해설을 좀 더 다양화해라. 요걸 좀 정리해라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단기 특강 진행될 때부터 워크북 해석들은 정리가 된 걸로 학생들이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해마다 이제 오답 오타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없냐라고 얘기하면 내신 교재 문항수가 많아요. 한 1000문항 정도 되거든요. 근데 뭐 오답 오타 한 2문제 정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없을 수는 없거든요. 없을 수는 없고 이제 단순한 오타들이 좀 있기도 하고 답이 잘못 나와 있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학 교재는 뭐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겨울 방학에 전체 강좌 중에 하나 나왔거든요. 그 문제 오류가 다른 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26년 기출까지 다 포함해서 교재를 계속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제 수업을 들으면 뭐는 안 물어보냐 그러면 선생님 숙제 어디예요? 라고 안 물어봐요. 왜냐면은 교재 자체가 첫날에 1장 나가고 두 번째 날에 2장 나가는데 워크북도 마찬가지 1장 과제, 2장 과제, 3장 과제로 모두가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분량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음 시간 진도가 어디냐도 당연히 알 수 있겠죠. 네, 학습 관리입니다.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여기에도 투자를 많이 해요. OMR 안 해요. 네, OMR을 대부분 이제 대응하시는 선생님들은 부득이하게 OMR을 하거든요. 근데 수학은 OMR을 하면은 오지선다를 다 푸는 거니까 물론 이제 객관식만 나오는 학교들은 그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OMR 없고요. 저희는 조교가 다 채점합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이 너무 없다 그러면은 문자 보내요. 어머님한테. 학생이 답만 적혀 있다. 이런 것들을 다 피드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는 다 얘기를 하고요. 이미 그걸 학생들이 다 알기 때문에 답만 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냥 덜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단순하게도 이제 지금 이제 2학년이잖아요.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답지를 보고 대충 쓰고 뭐 칸다 찍어서 대충 이제 요즘은 또 칸다 안 해도 되죠. 요즘 AI가 다 답변하기 때문에 GPT나 제미나이도 다 풀어요. 그래서 그것들 보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 정도 정성을 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죠. 뭐 어쨌든 이제 과제 확인 후에 정답 해설지를 제공을 합니다. 네, 해설지를 꼭 미리 받고 싶다. 어머님과 소통을 하고 나서 필요한 경우는 당연히 미리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오답을 당일날 제공하고 이런 거 이제 다 기본적인 거죠 요즘에. 그리고 성취도 낮은 학생들은 클리닉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교쌤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너 클리닉 와라 이렇게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스터디 카페가 이제 수강생 전용으로 따로 있고요. 클리닉은 제가 이걸 항상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약제를 할 것인가. 네, 수학은 좀 풀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모르면 다시 물어보고 풀면서 모르면 다시 물어보고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외를 하면 어쩔 수 없이 가성비가 좀 떨어지죠. 왜냐면은 한 5문제 풀었는데 1시간이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비싼 수강료를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냥 클리닉 시간에 와서 문제 풀면서 막힐 때 손 들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설명을 좀 듣고 자기가 풀 수 있으면 계속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제한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와서 이제 조교쌤들이 계속 상주하에 계시니까 편하게 와서 공부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요 조사는 해요. 왜냐하면 특정 시간에 학생들이 많이 몰리면 조교가 부족해요. 조교가 부족하면 약간 또 소심한 친구들은 자기 이렇게 손 들었는데 조교쌤 안 왔다고 자기 질문 못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어쩔 수 없이 1대1 예약제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수요가 많이 몰리고 학생들의 컴플레인이 생기면 뭐 조교쌤을 더 충원하면 되죠. 조교들은 일 더 많이 하면 좋아해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방법이 없죠. 학생들의 컴플레인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조교진을 구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등하원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카톡으로 어머님에게 갈 겁니다. 근데 가끔씩 학생들이 안 눌러요. 누르라고 시키는데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다가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말 안 한다고 그냥 나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하려고 저희 노력하고요. 그리고 또 문자 주시고 아이 있냐라고 체크해달라 그러면 그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네, 이거 매시간 나가는 문자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갔던 학생의 문자 내용을 그대로 보낸 건, 그러니까 올려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규반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테스트가 그때 있었어서, 그러니까 추가 테스트랑 이제 학원에서 와서 봤던 내신 기출 테스트를 이제 결과를 이렇게 보낸 거고요.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도 유형별로 이제 얼만큼, 그러니까 쉬운 거는 몇 개 틀렸고 이제 어려운 건 몇 개 틀렸고 이렇게 다 보냅니다. 개념 노트, 이 학생은 잘하는 학생인데요. 개념 노트 안 써요. 말 안 들어요. 남학생이거든요. 계속 쓰라고 하는데요. 자긴 괜찮대요. 근데 뭐 할 말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내신 1등급 나오고 모고도 1등급 나오니까 저 뭐라 하겠어요. 네, 그냥 학원만 오고 숙제만 열심히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건 맞춰서 해줘야죠. 네, 이 정도는 이제 뭐라 안 하지만, 그러니까 얘 오답도 했으니까. 근데 뭐 오답도 안 하고 개념 노트도 안 쓰고 과제 성취도도 안 좋다. 그럼 남겨서 시켜야죠. 정규 학생들은 남겨서 시키기 편하거든요. 끌고 가면 되니까. 네, 특강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어렵지만 이제 정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더 관리를 해줍니다. 어쨌든 이제 문자는 특강이랑 정규랑 동일하게 이렇게 어머님한테 피드백이 갑니다. 그러면 이 피드백을 보고 혹시 우리 아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한번 얘기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답장해 주시면 돼요. 네, 답장해 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다 얘기하거든요. 네, 방학 특강 수업이 저는 고2 특강만 하기 때문에 수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어머님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확통 단기 특강이에요. 실력이에요, 실력. 기본 아니고요, 실력이에요. 근데 실력인데 통계 단어는 공부를 안 했어도 괜찮아요. 통계는 기본부터 하거든요. 어차피 애들 다 까먹었으니까. 기본부터 이제 실력까지 빠르게 가지만 통계는 괜찮은데 앞에 경우의 수를 잘 못한다. 실력 들으면 안 돼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고1 때 이제 작년이죠? 1학기 기말. 경우의 수 싫어했던 친구들. 그리고 확통 기본을 했는데 엄마 나 경우의 수 너무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기본 또 들으세요. 기본 수업도 있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고 난 이제 수능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친구들은 요거 들으면 이제 수능 킬러까지 모두 다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기본적으로 워크북 구성이 50문제가 아니고 60문제인데요. 단기이기 때문에 50문제씩 이제 과제가 나갑니다. 그리고 최근 고난도 문항은 다 풀이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출까지도 다 넣고요. 예, 통계는 기본 개념부터 하니까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업 끝나고 이제 12시까지는 질문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기간에 나는 통계를 완성하고 싶다. 좀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집에 안 가면 됩니다. 네, 미적분원 특강입니다. 네, 미적분원은 제가 특강을 실력이랑 심화를 합니다. 어머님들이 실력 심화의 차이를 제일 많이 물어봐요. 네, 무슨 차이냐 그러면은 실력이 쉬우냐라고 얘기했을 때 기본 개념부터 정리를 하는데요. 네, 수능이랑 평가원 위주로 킬러 문제를 다 풀이해요. 그러니까 쉽냐라고 얘기하면 쉬운 건 절대 아니에요. 쉬운 건 기본 수업을 찾아가야 돼요. 아니면은 이름만 실력인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싫거든요. 실력이라고 해놓고 학원에서 3점짜리만 풀이한대요. 그런 선생님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대치동에서. 왜냐면 애들이 들을 때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때 만족하지만 내신이랑 수능과는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 킬러까지 다 풀이를 해요. 근데 개념을 기본부터 한다. 그리고 수능 평가원 킬러만 풀이하기 때문에 킬러 문항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심화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개념은 그냥 빠르게 짚고만 넘어가고요. 네, 심화 개념 위주로 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심화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하고요. 최근에 출제된 킬러 문항 교육청 평가원 포함해서 다 풀이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교육청 모의고사가 회차가 훨씬 더 많잖아요. 어려운 문제들이 많거든요. 지엽적이고 어려운 문제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까지 다 풀이한다가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학교 내신이 좀 쉽다. 1컷이 90점대다. 심화 안 들어도 돼요. 심화에서 하는 내용 하나도 안 나와요. 1컷이 90점대인 학교. 그러니까 실력만 들어도 그거 차분히 복습하고 꼼꼼히 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학교가 좀 어렵다. 아니면은 나는 수능 고득점이 목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심화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심화 수업은 첫날 오자마자 중간고사 범위 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학원 갔는데 엄마 첫날부터 시험 봐. 그럼 첫날부터 시험 뭐죠? 심화 수업인데 공부가 다 되어 있다는 가정입니다. 최소한 겨울방학에 미적분 원이 센수학 대표 유형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하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올 거고요. 대치에서는 뭐 그래도 이제 제가 아까 처음 시작에 제 이미지가 좀 쉽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잘하는 애들이 많이 듣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애들이 주로 듣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첫날 오자마자 중간기말. 근데 이제 첫날 중간고사 보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학교를 볼 거예요. 네, 1컷이 한 90점이나 80점대 정도 되는 학교. 근데 뒤로 갈수록 점점 시험지는 어려운 내신 기출로 고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난이도를 올려가는 거고요. 서술형 첨삭을 합니다. 조교쌤들이 다 해줄 거예요. 그리고 미적분 원심화는 오전이고 실력은 오후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중간에 전반을 해요. 심화 듣다가 실력으로 가는 친구들이 꽤 있고요. 근데 실력 갔다가 심화로 가는 친구들도 일부 있습니다. 네, 옮겨가는 친구들은 추가 교재비를 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아이도 옮겨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10회 수업이나 10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수강료는 10회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11회차에 뭘 하냐 그러면 과제 검사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안 하면요 애들 마지막까지 안 풀어요. 그래서 아까 확통은 단기 특강이기 때문에 마지막 과제 검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하냐 그러면 마지막 과제 풀어서 인증하면 치킨 쏜다라고 얘기해요. 치킨 기프트콘 다 보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순진한 남학생들은 거의 다 해요. 치킨을 원하는 순진한 남학생들은 다 해요. 여학생들은 이제 치킨 필요 없으면 올리브영 상품권 보내준다고 해요. 그럼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꼬셔서 공부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확통 단기 특강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마지막이 통계 추정인데 애들 거기 대부분 다 약해요. 공부 안 돼 있거든요. 미적분 2입니다.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될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어머님들이 아마 제일 많으실 거예요.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수학이 약한데 학종 목표다 그러면 하셔야 돼요. 왜냐면 3학년 1학기는 힘듭니다. 제가 이제 지금 3학년 1학기 내신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유난히 더 적을 수도 있는데요.
강남의 모 학교,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 학교가 미적분 지금 선택자 수가 40명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매우 힘듭니다. 여고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볼 때 누구랑 비슷할 거냐 그러면 물리 선택자 수랑 비슷할 거예요. 미적 선택자 수가 기본적으로. 왜냐면 더 안 할 거거든요. 아, 이제 난 정시다. 정시 이제 보니까 수능만 잘해도 되겠던데?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은 미적도 안 하겠죠. 그 왜 해요? 더 힘든데. 그러면은 인원이 많이 줄 거고 학종 목표인 친구들이 손해를 봅니다. 걔네들은 미리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겨울방학에 실력 수업을 듣죠. 기본만으로는 내신에서 이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양도 많죠, 미적투는.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엄마 나 정시야. 네,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 나 수능 공부할 거야. 이제 과학 다 던질 거니까 학원 넣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플랜 B가 필요하죠. 논술 써야죠. 전제는 이겁니다. 수학이 강한 친구들이에요. 수학이 안 강한데 나는 논술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좀 하위권 대학이라도 목표를 갖겠다라고 얘기하면은 논술로 해보겠다 그러면 꾸역꾸역 들을 수도 있는데요. 다른 데 들을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과학을 다 던졌더니 시간표가 비어요. 어떡하죠? 할 게 없는데. 그러면 해야죠. 네. 그러면은 미적분투를 억지로 넣겠지만 아무튼 이제 미적분투는 상대적으로 후순위입니다. 막 강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대신 이제 수업을 들으려면 대수랑 미적분원이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대수야 돼 있겠지만 미적원이 안 돼 있을 수 있거든요. 미적원이 안 돼 있으면은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역사상 미적분원 들어서 미적분원이랑 동시에 공부해서 성공한 친구가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 있어요. 그 학생이 이제 정말 독하게 공부하고 클리닉 정말 많이 와서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그 학생이 이제 약간 외곽 지역의 학교였는데 그렇게 다 하고 나서 이번에 이제 그 학종으로 합격을 했거든요. 합격을 했는데 이제 납치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재수한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기가 제발 떨어져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이제 공부를 안 하다가 위에 올린 거죠. 네, 그런 상승 곡선을 그려서 만든 학생. 그런 의지 있지 않는 이상 동시에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라고 저는 얘기를 할게요. 화목토 오전에 수업을 진행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11회차 수업이 클리닉이 있습니다. 미적분2는 지금 8회로 진행하시는 선생님들도 많고요. 10회로 저는 이제 10회로 하는데 8회로 하면 제가 수능 킬러를 못 풀어요. 수능 킬러 다 빼버리면 그러니까 선생님 기본 수업인데 킬러를 왜 해요? 수능 킬러 3개년 해봐야 몇 문제밖에 안 되냐면 6문제밖에 안 돼요. 근데 그 6문제는 구경해야죠. 최소한 수능인데 어떻게 나왔는지 구경을 해야죠. 그래서 미적분2 기본 수업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을 하거든요. 물론 기본 개념부터 수업을 합니다. 교과서 문제들이 반 이상이에요. 워크북에는 막 어려운 수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워크북이 60문제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50문제로 했어요. 50문제로 하고 이제 대신 이제 수리 논술 도전 문제들 왜냐면 정시 파이터들 논술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적분2 논술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제 좀 풀만한 문제들을 각색해서 애들 자료로 따로 줄 거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자사고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것 같아서 그 학생들은 추가 자료로 주려고 합니다. 기하 실력 특강입니다. 일단 기하는 뭐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제가 뭐 다른 과목들도 사실 자신이 있긴 있는데요. 기하는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강사 준비할 때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요즘 드는 생각이 제가 이렇게 문제 풀고 공부하고 있으면 와이프가 야, 넌 진짜 학창 시절에 그렇게 했으면 서울대 갔을 건데 네, 학창 시절에 그렇게 했어도 국어 때문에 서울대를 못 갔을 겁니다. 기본 개념을 학습한 학생들 대상이에요. 기하 실력은 진짜 실력이에요. 이거 기본 개념 안 들은 친구들은 1회차 만에 무조건 드랍합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기하 기본 했다는 가정하에 1등급이 목표라서 나는 기하를 좀 빡세게 하겠다.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1학기 내신 수업을 기하를 진행을 했잖아요. 전 진행을 했고 애들을 일부 학교에서 내신을 봤어요. 시험 어려웠어요. 대부분 어려웠어요. 막 난리 났어요. 생각보다 어려웠다. 실제로 이제 꽤나 쉽다라고 소문난 학교들도 기하를 어렵게 냈어요. 네,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어렵게 낸 것도 있긴 있지만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옛날 비해서는 쉬운 거예요. 선생님들이 봐줬어요.
하지만 애들은 그만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성취도가 낮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메인 될 수 없죠. 대수랑 이번엔 같이 했는데 대수해야죠. 무슨 기하 하겠어요. 예, 기하 실력 특강입니다. 네. 기하 실력 특강은 이제 오후 1시 반에서 5시 반이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과제 검사 들어갑니다. 기하는 이제 60문항 과제로 나가고요. 실제로 이번에 진행했던 내신 기출 모아갖고 학생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정규반 커리큘럼을 간단히 안내를 하면요. 정규반은 제가 수능 모의고사를 봅니다. 미적분원은 많이 어렵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특강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특강의 미적분 원심화보다는 더 다른 이제 엔제랑 그리고 뭐 사관학교랑 경찰대 기출 이제 정말 애들 풀기 싫어하는 그런 문제들도 다 모아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수능 모의고사 5회분 보는 거는 실제 그 예비 시행 수능 문제를 통해서 만든 문제로 80분만 보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은 또 몇 개 풀이를 해주고요. 그리고 확통 같은 경우는 애들이 개념을 까먹었을 것 같은 문제들은 추가로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정규반은 진행을 하고요. 상담 요청은 이 번호로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늘 제 번호를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연락을 많이 주실 거라고 늘 기대를 했는데 별로 연락을 안 주세요. 근데 학생들은 수업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도 이게 되게 비싼 비용을 내고 학원에 보내는 거잖아요. 저한테 욕을 하셔도 돼요. 그 정도 비용을 냈는데 제가 그 정도의 서비스는 지원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되는데 또 이제 괜히 좀 이제 핸드폰 번호를 실제로 이렇게 보내는 게 우리 아이에게 괜히 또 피해가 갈까봐 부담스러우신 어머님들은 이제 여기 QR을 인식하시면 오픈 채팅이 뜰 겁니다. 네, 오픈 채팅이 뜨면은 편하게 물어보셔도 돼요. 우리 아이 이런 상황인데 들어도 될까요? 뭐 이런 거.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수강에 대한 고민은 저한테 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네, 그래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